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 인사이트 시간으로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농지위원회 폐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그 농지증 받을 때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니까 늘 문제 있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요 농지위원회 폐지가 그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그 6월에 2023년 6월이죠. 6월에 입법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부 개정안을 그 폐지가 이제 주 목적이죠. 그 주말 체험으로 농보고 출입도 가능하게 한 내용과 농지위원회 취직 폐지가 가장 큰 입법 예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위원회 2024년에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법 예고입니다.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 예고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사이트거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좀 멀리 보이는데 국회 좀 볼까요? 옮겨볼게요.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크니까 확대가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 예고라는. 그래서 입법 예고 소개 상세 검색 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상세 검색을 한번 눌러보면 상세 검색이죠. 눌러보면은 전체가 있는데 이건 이제 복잡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소관부서가 이 농지법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위원회죠. 그리고 이 법률안은 여러 법률을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현재는 농림 전체죠. 이 농림 그 전체 법의 이 관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위원회 발음도 어렵네요, 그렇죠? 이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뭡니까? 그 입법을 그 예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발의를 한 거죠. 그 제안제 정부 의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농지법을 볼 거니까 농지법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농지법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지금 나오는 요거보다 212655 요겁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세차를 열어서 의견수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렇게. 요거 전에 한번 먼저를 보냐면 그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면은 최근에 올라왔던 통과됐건 요게 있습니다. 뭐 지목 변경한다든지 얼마 전에 얘기한 건데 요 내용이 최근에 의견이 있었으니까 어떤 겁니까? 원상회복. 앞서 얘기했죠. 그다음 시정명령.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 양수인 소유자가 다 한다. 이런 거 이행한계가 부과한다. 이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요 내용이 제가 먼저 본 이유는 요게 박덕흠 의원이 언제 제안했냐면 2023년 4월 13일 날 제안했습니다. 회부를 해서 이제 지난 12월 8일인가요? 그때 이제 본회의에 국회 통과를 했어요. 이제 뭐 정부에 발표만 남은 상태입니다. 발표하고 공고. 그러니까 4월에 해서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통과된 것까지 12월이 됐으니까 거의 8개월 있으니까 되네요. 그래서 법률이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8개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8개월 걸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내용이 또 한번 궁금하죠? 여기에 박덕흠 의원이 한번 의안 정보 시스템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리 의안이 있거든요. 뭐 자세히 또 보겠지만은 처리 의안을 보면은 그 의안 정보 시스템 처리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관위원회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위원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있죠? 여기 12월 7일이네요. 제안일. 그러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있으면은 여기 보니까 의안 전문. 그래서 본회의 심의했고 여기 결국 심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안 가결해서 전부 가결해서 원안이 본회의 심의 끝났습니다. 통과됐다는 얘기죠. 원안이. 그 원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통과된 거죠. 그렇게 돼서 여기서 뭐만 남은 겁니까? 이게 12월 8일 날 통과된 거죠. 12월 8일 날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이송 단계만 남은 상태입니다. 정부 이송하면 공포를 하겠죠. 연말이나 아마 공포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바쁘면 1월 초 하겠죠. 공포됩니다. 이 순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게 이제 12월 8일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치면은 요게 4월 13일에서 12월 8일 그러니까 8개월 정도 걸린다.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정도 걸리면은 그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렇죠? 8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요 내용을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보시면은, 그럼 요게 이제 돼 있고, 이게 4월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 가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1페이지 가니까, 조금 전에 봤던 요게, 조혜직 의원이 이제 개정하였습니다. 요게 언제였냐면, 6월입니다. 그러면 2월에 통과된다는 얘기네, 정상적으로. 2, 3월에. 그 얘기죠. 그래서 일정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봤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개안 이유를 보면은 개안 이유.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면은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서 정부의 허술한 농지 취득,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주말 체험 영농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 외에 이것도 이제 안 보이네요. 좀 더 우겨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에 이렇게 했죠. 외에 농지 하나여 농지를 소유할 수도 하게 되었고, 농지 취득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지위원회를 위해서 성행하거나 우려가는 지역은 농지증을 발급하도록 심의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개정 이후 농지의 투기성 매입 상당 부분 근절된 효과는 거두기도 해왔으나 연간 집가 변동률이라든지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전국의 농박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다. 농지 정보 시스템에서 농지 자격증명서 건수가 21%는 감소됐다. 문제는 이게 아니냐. 이게 통계청의 이건 조사에 따라서 농가의 인구는 231명인데, 231만 명인데, 이 중에 42.35% 98만 명이 65세, 거의 100만 명이죠. 고령자인데, 이 매물은 당연히 더욱 증가될 거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은퇴하시니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지만,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함에도 규제도 이제 거래가 위축되고, 그 피해는 투기꾼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거래 위축은 농지 가격 및 농지 소유자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거래가 안 되니까 도농 복합 도시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균형 구촌 증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당히 합리적이죠.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에도 농지 거래 감소 등 뭐 농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래서 이 감안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자조를 근거로서 농지 효율적을 관리해서 시군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심사 기능만 있었지 결국은 결정권자는 지방자치한테 담당자한테 결국 있지 않냐. 따라서 뭐 이게 보면은 지역의 개발 수요와 유권자의 농지 전원 요구 앞에서는 뭐 약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이런 심사 기능만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농지위원회가 투기성 농지 취득을 심사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지역민의 투기성 농지, 지역민의 투기성 농지죠. 심사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심사 결과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미 농취중, 그래서 좀 강화됐고, 그래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입법 예고 기간 통해서 제안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래서 4월이 됐으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6월에 됐으니까 내년부터, 2024년부터는 농지증 문제는 이제 힘이가 빠지니까 좀 더 소화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2월이면은, 뭐 어떤 통과되고, 뭐 빠르면 내년 2024년 5월, 4, 5월, 5월이면 통과되지 않을까,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도 아신 분들 꽤 있겠죠? 그럼 보면은 이것도 관심 있던 것이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의견수를 한번 보면은 상당하다는 거죠. 510편이네요. 그렇죠? 의견 목록 한번 볼까요? 의견 목록. 찬성합니다. 뭐, 계속 여기 찬성합니다. 자꾸 찬성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6월 달에, 할 때, 이거 나오자마자 찬성합니다. 찬성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폐지해달라. 이게 맞죠? 그 굉장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폐지에 대해서. 그래서, 폐지가 수순이 맞다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지를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제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거 보면은 절차도 있습니다. 그 뭐 제한 이유 쭉 보시죠. 국회 입법 예고 소개 있죠? 예고 소개 한번 잠깐 볼까요? 이렇게 절차 있죠?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하고 소관위원회 회부하고 입법 예고 여기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법사위에 이제 체계지구 검사하고 자구 검사하고 심사 보고 제출한 다음 본회의 여기서 이제 통과가 돼야 이제 되는 거거든요. 심의를.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꾸준히 이제 보완하고 어떤 일정 잡겠죠. 여기서 통과되면 정부가 이송되는 거죠. 공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8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조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10분이 하셨습니다. 제안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허술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주말 체험, 그렇죠? 영농 학교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한에서 농진구,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악필이네요. 이렇게 농업진흥구역,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이 농지는 농업진흥적 농지니까 그러니까 주말 체험은 이거 외의 농지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만 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이렇게 되었고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군면에다가 농지유연을 위해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엄청난 화두였죠. 농수증에서 뭐 이렇게 농수증이 이렇게까지 뭐 화두가 된 것은 없었죠. 예전에 뭐 있을 때 20년 전 좀 잠깐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화두가 된 적은 심하죠. 이것도 전국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이 자체적으로 지자체의 재량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늘 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농지증 발급받기 위해서 농지를 관심 있는데 늘 걱정이 앞선 거죠. 어떤 걱정? 농지증이 나올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경매에서는 모수당, 경매 입찰 고등 모수당하면 어떡하지? 늘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농지 취득할 때.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 이후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상당 부분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그 다음에 전국 그 집값 변동률,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상당히 많이 죽었죠. 농지증 발급 건수도 이만큼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래가 안 된다. 이 얘기죠. 통계청의 뭐 농가 인구 조사에 따르면 농가 인구 231만 명이죠. 그 중에서 100만 명이죠. 65세 이상입니다. 고령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은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물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지만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함에도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어서 그 피해는 투기꾼이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거죠. 요게 볼멘 소리가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들립니다. 뭐 엄청나게 다툼도 많습니다. 어떤 다툼이냐면 농수증을 왜 발급 안 했냐, 너 재산 뭐 문제가 있냐, 뭐 이 영상이라고 했지 실제 오프에서는 더 말 못할 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다툼이 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있겠고요. 이런 농지 거래 유축은 농지 가격 및 농지 소유자의 재산 가치 하락으로 도농 이어지고 도농 복합 도시의 개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 없으니까 균형 구축 증가세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균형 구축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뭐 55세에 은퇴한다. 만약 그런 직장인은 은퇴할 수 있잖아요. 해서 은퇴할 준비하는데 언제 보통 해요? 45세 때 준비한다. 그러면 무슨 거일까요? 지금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고 앞으로는 뭐 자본이 잠식되고 미래 저렴할 때 가격이 하두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정상적으로 은퇴,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있었거든요. 선순환.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45세 직장인고 소득이 뭐 적정 다니고 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럼 농지증이 안 되니까 발급이. 그러면 은퇴 계획도 상당히 어렵죠. 이런 이 선순환 구조를 문제가 있었죠, 이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하는 건데 차근차근 게 하나씩 준비해가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막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교천 증가세를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이건 큰 문제입니다. 문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당장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된다. 뭐 처분 내려준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축이 된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1년 농지법 개정 당시에도 농지 거래 감소 등 농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수석 전문위원이 논의가 필요하다. 개정하고 한다. 농지위원회는 자료를 근거로 농지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군면에 대해 각각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심사 기능만 있다. 앞서를 봤죠. 심사 기능만 있을 뿐이지 결정권은 결국 지자체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개발소회와 유권자의 농지 전용 요구 앞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숨기는도 있었지만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기성 농지에도 한계가 있다.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지역대로 또 다르다. 지역과 뭐라고 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 내리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농지 취득, 사후 관리에 관한 이런 내용도 있고 사후 관리 이제 꼼꼼히 할 거 아니냐. 이용 실태 조사 이런 사후 관리가 있으니까 폐지하자.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이해가 이제 충분히 되실 겁니다. 일부 개정법률안,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심의 이제 없어지니까 흡사를 다시 사회를 하고 삭제한다. 위원회를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인데, 요거는 이제 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신구 주문 대비표죠. 농소유 제한 쭉 보는데, 여기 보니까 주말 체험 영농하려고 하는 자는 농업진흥지역 외에 농지 소유하는 거죠. 이거를 뭘로 바꾼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빼고. 농업보호구역은 없죠, 이제.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은 이제 뭐라 합니까? 주말 체험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쭉 바뀌시면, 여기 보니까, 요거는 이제 삭제가 됐죠. 삭제. 뭐가 삭제입니까? 농지위원회. 이거 폐지죠.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심의를 거쳐야 하니까 없는 거죠. 이제 뭡니까? 이게 아예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쭉 가고 없어졌으니까 다시 이제 심의위원회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요거 이제 없어진 거죠. 요게 없어진 거죠. 이게 다시 없어지고 원래 사열이었거든요. 그대로 사열있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지위원회 설치 이거 삭제됐죠. 이게 삭제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전체가 이제 삭제가 된 거죠. 요거 삭제. 삭제죠. 그러니까 삭제가 되고 농지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제 삭제가 된 겁니다. 구성 삭제가 됐죠. 전부 삭제가 이렇게 시킨 겁니다. 농지위원회 관련해서는 삭제죠. 농지위원회 기능 전부 삭제입니다. 그래서 벌칙, 농지위원회 등은 삭제, 위원회를 바뀌고 이런 내용을 된 것이 그 개정 법률입니다. 이렇게 개정 법률을 쭉 봐왔습니다. 이렇게 됐죠. 보면은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입법 그 예고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뭐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까요? 과연 어디까지 진행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죠. 이 확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안정보 시스템이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제가 따로 또 의안정보 시스템을 불러왔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인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의안정보 시스템입니다. 의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안 검색하니까 여기 의안 검색해 보면은 상세 검색을 한번 볼까요? 상세 검색을 해야 이게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의안 번호가 제가 이거 미리 해놨습니다. 2122650입니다. 요거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딱 했어요. 쭉 나오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했던 게 은하고 나오죠? 요게 그러니까 이게 계류 중이라고 나오네. 계류 유한. 그러니까 아직 계속 있다는 거죠. 계류 유한이라는 것은 계류 중이다. 처리 유한이 이렇게 바뀌면 처리가 되는데 아직은 계류 유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해 보니까 요게 클릭을 합니다. 심사 진행 상태가 소관이 심사가 진행 중인 거죠. 이렇게 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심사, 이거 넘어가지 않은 거죠. 요까지 가야, 이제 위원회 심사에서 이제 요까지 이제 통과돼 요까지 가야 이제 공포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 안 가고 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있죠? 요게 이제 아직은 뭡니까? 계류 상태다. 이렇게 있고, 위원회 심사. 알겠죠? 위원회 심사에서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멈춘 거죠? 이제 뭐예요? 이제 그 순서대로 가겠죠?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어떤 진행 사항인지 우리가 알려면, 요거를 봐야 돼요. 검토 보고서. 검토 보고서를 보고, 회의록까지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그 요약은 회의록 한 거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 초간이 회의 정보지만, 검토 보고서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 보고서가 뭐냐면, 소관이가 누굴까요? 농림축산식품부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위원회죠. 여기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정부죠. 정부 입장에서 검토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이게 회부였고 상정을 했죠. 이때 검토하면서 회의를 하죠. 회의. 그래서 회의 요약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게 이 검토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다시 돌아와서 요게 있습니다. 일부 개정본이랑 검토 보고. 그래서 조혜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죠. 9월에. 그래서 목차. 이렇게 보면은 경위, 이유, 뭐냐, 검토 의견. 이거 두 가지 안건이네요. 농업보호구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허용. 이거랑 농지위원회 폐지. 이 검토 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 경우에 이건 나왔고, 제한 이유. 좀 전에 그 입법 예고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같죠? 내용이 쭉 보니까 앞에서 보던 내용이죠? 쭉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올린 거죠. 이렇게 영양자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거 쭉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농업보호구역 내 농업진흥구역 아니고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허용. 요겁니다.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죠.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 구분됐죠. 내에서 주말체험 영농하려는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현행법은 안 돼요. 농업인만이 지금은 조건이 가능합니다. 일반 농업인이 아니고는 제한, 매수할 수 없습니다. 낙찰받으면 큰일 나죠. 못 수당합니다. 이렇게요. 개정안은 뭐라고 그랬냐면 농업진흥지역 중 이것도 지우고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여기 앞에 봤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봤던 거다. 이거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행법 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유를 각호를 열거하고 있는데 일본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소유 제한. 그래서 쭉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원래는 농지는 이 사람만이 되는데 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일반인도, 도시인도.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하더라 한다. 방치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3번도 뭐예요? 3번도 그 농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주말체험 영농인데.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률이 개정된 거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열가고 있는데 2항 3호, 2항 2호죠. 2항 3호죠. 주말체험죠. 2항 3호에서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안 되지 않냐? 허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쭉 넘어가고 이제 개정안은 이에 추가해서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 그 2번 있네. 농업보호구역 볼까요? 뭐다 하십니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를 나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구분한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뭐라고 됐냐면 절대농지처럼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그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거. 절대농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조성사업,
또는 농업 기반 정부 사업 시행되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이게 농진구입니다. 감옥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농진구라고 하거든요. 농진구, 발음이 길으니까 농보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집단화가 되어 있으면은 농진구. 근데 이 외, 농업진구 외에 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보구가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 저수지 주변은 농보구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농업보호구역 내에 대해서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가능 범위를 확장해서 농지 거래가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추세로 보인다. 이건 이해한다. 그런데 다만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배수 개선 등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최대한 최대한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되었고 농업진흥지역의 일부인 농업보호구역은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해당 지역의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이 아닌 주말 여가 활동이나 소규모 체험 활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이네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니 한 발 뺐잖아요. 한 발 뺀 것이 보입니다. 좀 더 내려볼까요? 이렇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발 뺀 거죠. 첫째, 농업보호구역은 뭐라니까 농업진흥구역이 필요한 다 붙어 있으니까 저수지의 상류 500m 이내 지역을 등을 지정하고 있는데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지리적 입지에 따라서 농막 단지가 형성되거나 농막단지, 환경오염, 야기한다거나 잘못된 농지 이용행위로 농진구에서 이용할 용수원 확보 및 수질 보전 등의 농업 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죠?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리가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농지 효율적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농사를 모르니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 농업 생산성 현상과 맞지 않다고 판단, 주말체험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한 현행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맞지 않냐? 현행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있고요. 셋째, 토지 거래량이 농지 거래량보다 더 많이 감소한 점. 이거 4번 있죠? 이렇게 전년 대비 많이 감소됐죠? 농지 거래량이 24%. 근데 토지 거래량이 더 많이 감소됐네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얘기를 든 겁니다. 세 번째죠. 농지 여기 있네요. 더 많이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농지 거래량 감소가 현행법상의 제한 규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토지 전체가 감소가 됐는데 굳이 농지만 감소한다는 게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데이터를 봤을 때는 맞는 얘기네요. 넷째, 2021년 8월 농지법 개정 전 농업보호구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축증 발급받은 면적은 전체 농축증 발급 면적 대비 0.2% 수준에 불과하다. 예전에도 안 했을 때도 농축증 발급받은 사람은 0.2%밖에 안 된다. 농업보호구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농지 거래 활성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0.2%밖에 안 되는데 데이터를 참 잘 반박의 준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부가 입장이 좀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건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좀 봤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푼다고 해도 어차피 안 사고, 그죠? 왜냐면 0.2% 수준이니까, 그죠? 푼다고 해도 이렇게 안 사고, 그 다음 농지에 실태조사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그 목적을 맞으면은 푸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푼다고 해도 뭐 크게 차이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이다. 그런 뉘앙스를 줬습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상당히 맞는데 이 부정적이다, 이런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받습니다.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위원회 폐지 보겠습니다. 현행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익의 운명한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 중 이 영으로 정하는 자가 발급을 신청할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심의 절차를 폐지하자, 앞에 봤죠? 삭제하자, 이렇게 앞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제 있죠? 이 내용은 좀 계속 입법 예고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삭제하자는 얘기 쭉 나와 있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구면 자에게 농취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데, 정하는 자가 그 5번이죠. 요거 이렇게 나와 있죠. 정하는 자가 이렇게 나왔죠. 신청서 이렇게 하는 자, 이렇게 신청자는 정하는 자가 농지증 발급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심의를 받는 것이 여기 보니까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허가구역이죠. 그 다음에 취득대상 농지가 연접하지 않으면서 최초로 취득하는 자, 이것도 걸리죠. 그 다음에 일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취득하라는 공유로, 이것도 심의 대상이고, 농업법인 심의 대상이죠. 외국인 심의 대상이 외국죠. 요런 게 심의 대상인데, 이런 거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농지위원회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지역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겠죠? 있으며, 해당 심의 제도가 투기성 농지 취득을 심사하는 숨기는보다 농지 거래를 저하는 역근이 더 크다고와 농지위원회 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취지가 보인다. 이건 그 취지는 이해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현행 규정이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지위원회 농취증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봤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그 다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한 농지, 제촌이 아니면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농지는 제촌이 좋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한 필지 농지를 3인이 공유를 한다든지, 농업법인이라든지 외국인 농지를 취득하는지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 취득에 하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했죠. 전체가 아니지 않냐, 그 얘기죠. 그렇죠. 또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의도된 바와 같이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있다. 어차피 요거밖에 안 하는데 의문이 있다, 그 얘기죠. 심의는 이거밖에 안 하고 일반적으로 심의 안 한다, 이 얘기죠. 또한 해당 제도는 지난 2021년 8월 농지법 개정을 도입돼서 2020년 8월 18일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됐다. 다시 투기시장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는 시구운면의 담당자 단독으로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한 것으로,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농지위원회의 농지투기 예방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남을 판단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농취증의 이 부결은 어느 정도 했다. 7.7% 됐네요. 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판단된다. 현 제도에 대한 명백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만에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혼선이 있지 않냐,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상반된 개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입법을 추진해 주실 때는 정부 입장도 입김이 세니까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양쪽의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래냐, 그 다음에 외부인, 비도시인죠. 비도시인의 영입을 자연스럽게 해주느냐. 그래서 이 균형구촌, 이거냐. 아니면 또 다시 뭐합니까? 굳이 풀어줘가지고 1년밖에 안 되는데, 심사제도가 순기능도 분명 있는데,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을 푼다고 해서 굳이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을 거다.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어떤 대결이라는 표현인 건데, 이 입장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달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거래 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
이 사람이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균형기춘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외국인들은 점점점 균형기춘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한계를 느낀다고 해요. 예전에는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뭐 20년 전부터 준비하고, 천천히, 결국은 그 고향으로 가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막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막힌 거죠. 근데 이런 그 순기능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 투기라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제 우리는 현재까지 팩트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팩트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에 대해서 보면은 그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무슨 얘기 했었냐면 제일 처음에 다시 올라가 볼까요? 제일 처음에 그 8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8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어떻습니까? 그 국회 통과가 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보이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의견이 5대5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최종적으로 감을 때는 정부 입장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입법이니까 결국은 그 민심이죠. 민심이 어디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견이 갈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쭉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농보고도 할 수 있다. 매수가 가능하다. 이제 앞으로 농수증은 예전과 똑같이 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처음에 입법 예고 처음에 나올 때는 당연히 이쪽이 있어요. 왜? 의견들이 전부 찬성 의견이 많았거든요. 아까 봤지. 찬성이 많아서, 이게 민심이구나, 농심이구나. 그래서 개정은 되겠네.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브레이크가 걸려서 어떻게 된 겁니까? 스톱이죠. 보류죠. 이제 계류. 정확하게는 계류라는 말을 썼습니다. 계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투자 인사이트가 필요한 것이 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농지에 투자할 때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개정돼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개정되면은 농지 거래가 시세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제 농지 사기가 쉬워지면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시 오를 겁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수증은 오히려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제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농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농보구도 이제 주말 체험으로 가능하다. 이 얘기 있고, 농지위원회가 폐지되니까 앞으로는 농수증이 발급이 쉬워질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고, 농지를 알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함께 토지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이 투자 인사이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